링커리어 CBT 24년도 하반기 2회 수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A 제품과 B의 판매량의 합은 2400. A는 25% 증가하고 B는 50% 증가했죠. 근데 이때 올해 B의 판매량이 A의 2배래요. 그러면 2.5A는 1.5B가 됩니다. 0.5씩 나누면 5A는 3B죠. 그러면 여기다가 3을 곱해주면 됩니다. 3A 플러스 3B는 7200인데 3B는 5A이기 때문에 8A는 7200, A는 900이 나옵니다. 그러면 900에 1.25니까 4분의 5를 곱하면 되죠. 나눠주면 2, 2, 5가 되고 225랑 5를 곱하면 5, 2, 1, 1. 정답은 3번입니다. 2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A부터 G까지 7명 중 3명을 우수사원으로 선정한다고 했을 때 A, B, C 중 적어도 1명 이상이 선정될 확률은, 이게 적어도 1명이라는 내용이 나오면은 여사건으로 풀어주면 됩니다. 전체 확률에서 이 경우가 포함되지 않을 확률을 빼주면은 적어도 1명 이상인 확률이 나옵니다. 그러면 3명을 뽑는데 A, B, C 중 아무도 선정되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의 수는 7명을 제외한 4명 중에 3명이 뽑히는 경우의 수입니다. 따라서 총 경우의 수는 7명 중에 3명이 뽑히는 거니까 3 빼기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이거는 1 빼기 7C3은 765에 321이죠. 35분의 4. 따라서 정답은 35분의 31. 4번입니다.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고요. 표를 보면은 도시 발생 건수, 사상자 수가 나와 있습니다. 1번부터 볼까요? 21년도 서울의 교통 발생 건수는 20년도에 90%다. 눈으로만 봐도 1만 곱하기 90은 9천이죠. 옳은 선제입니다. 2번 2020년 부산 교통사고 발생 건당 사상자는 2명이다. 5천분의 1만2 맞습니다. 3번 2022년 서울과 부산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의 합은 15,000이다. 8천 더하기 7천은 15,000이죠. 2023년 교통사고 발생 건당 사상자는 부산이 서울보다 적다. 부산은 뒤에 0은 빼서 쓰겠습니다. 72분의 1476이고 서울은 75분의 자릿수 맞춰주면 1500입니다. 부산이 서울보다 적다고 했는데 기울기 법칙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75에서 72를 빼면 3이고 1500에서 1476을 빼면 24입니다. 얘는 8이죠. 곱하기 8을 했을 때 분모에서 분자가 됩니다. 근데 얘는 거의 20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분모에서 곱하는 수가 왼쪽이 더 크기 때문에 왼쪽 수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 수가 더 크다고 나왔기 때문에 옳지 않은 선제가 되고 정답은 4번이 됩니다. 5번입니다. 2020년 대비 23년 부산 교통사고 발생 건수 증가율은 50% 이하이다. 5천에 50% 이하로 증가하면은 7,500이죠. 5천에 50%니까 2,500. 7,500입니다. 7,500이 7,200보다 크기 때문에 50% 이하 맞습니다. 3번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고요. 인구 현황에 대한 표가 나와 있습니다. 1번 21년부터 23년 내내 서울 인구수는 전년 대비 감소했다. 눈으로 보면은 맞죠? 2023년 경기의 이동인구는 2020년에 1.3배 이상이다. 20년에 곱하기 1.3 하면은 130이 되죠? 이상 맞습니다. 3번 2022년 부산과 대구 이동인구의 합은 70,000명이다. 2022년 30 더하기 40은 70 맞죠? 4번 2024년 광주 이동인구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4%라면 24년 광주의 이동인구는 32,000명 이상이다. 그럼 30에 4%를 해주면 됩니다. 30의 4%는
30 곱하기 4 한 다음에 100으로 나누면 되니까 1.2가 됩니다. 즉 30 더하기 1.1을 하면 31.2예요. 32,000명 이상 아니죠.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볼까요? 조사기간 동안 대구의 연평균 이동인구는 40,000명 이하이다. 연평균이 40,000명 이하라는 기준이 나왔을 때 40을 기준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구하면 됩니다. 30은 마이너스 10, 35는 마이너스 5, 0, 플러스 11이죠. 얘네들의 합이 음수면은 이하이고 양수면은 이상인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다 계산하면 마이너스 4죠. 이하입니다. 옳은 선지입니다. 4번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고요. 첫 번째 그래프에는 1월 평균 기온, 두 번째 그래프는 7월 평균 기온이 나와 있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조사기간 내내 7월 평균 기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구이다. 보면은 이 세 번째 막대가 대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일 높죠. 옳은 선지입니다. 2021년 7월과 1월의 기온차는 부산이 서울보다 크다. 21년도 부산은 2.5도, 28.5도예요. 그럼 26이죠. 서울은 영하 1.5, 27입니다. 그러면 28.5겠죠. 부산이 서울보다 크다? 옳지 않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2022년 광주의 1월 평균 기온은 20년도 대비 1도 이상 상승했다. 광주가 22년도에 20년 대비 0도에서 1.5가 됐으니까 1.5 상승했죠. 옳은 선지입니다. 4번. 20년도 7월 서울 평균 기온은 부산의 95%이다. 28 곱하기 95%가 26.6이란 거죠. 두 개를 곱하기 하면 되는데 95는 100 빼기 5죠. 그러면 2800에서 여기다가 5를 곱하면 140이니까 1660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26.6 맞죠? 따라서 옳은 선지입니다. 5번. 조사기간 내내 1월 평균 기온이 영하인 지역은 서울뿐이다. 보면은 서울만 영하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옳은 선지입니다. 5번 정답은 2번입니다.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고요. 표 1번에는 졸업생 수, 표 2번에는 진학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번 23년 서울 고등학교 졸업생은 1번 표 보면 되죠. 대구의 2배이다. 225에 곱하기 1을 하면 450이죠. 옳은 선지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23년 광주 고등학생 졸업생 중 대학 진학자는 전년 대비 550명 이상 감소했다. 그럼 22년도에서 23년도를 빼면 되죠. 250, 205, 00 곱하기 64 빼기 2만 곱하기 63이 550. 만약에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값이 나오면은 저는 일단 패스를 합니다. 네, 풀어야 되는 상황이 나왔을 때 일단 뒤에 00은 제외하고 퍼센트 때문에 사라집니다. 계산을 해보면 뒤에 거는 쉽습니다. 12000이죠. 12600에 550을 구한 값이 205 곱하기 64보다 작게 됩니다. 그러면 13150이 되고요. 205 곱하기 64는 64에다가 일단 200을 곱하면은 12800인데 여기다가 5를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3이죠. 13120. 따라서 구한 값을 보면은 왼쪽 값은 13120인데 오른쪽 값은 13150입니다. 부동호 방향이 잘못됐죠? 따라서 옳은 값이 아니고 정답은 2번이 됩니다. 3번 보겠습니다. 조사 기간 내내 서울의 고등학생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은 60% 이상이다. 보면은 맞죠? 4번. 2020년 고등학생 졸업생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이다. 2020년에 졸업생 수가 가장 많은 해는 경기 맞습니다. 5번.
2023년 대구의 졸업생 대학 진학률의 전년 대비 증가량은 2%포인트 이상이다. 진학률의 증가량이니까 23년 61%죠. 59에서 2%포인트 이상 증가 맞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2번을 제외하고는 다 그냥 눈으로 풀 수 있는 문제죠. 따라서 2번은 패스하고 1, 3, 4, 5 푼 다음에 다 맞는 거를 확인하고 2번은 풀지 않고 답으로 체크하면은 더 빨리 풀 수 있습니다. 6번 정답은 2번입니다.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고 생산량에 대한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1번 23년 생산량의 20년 대비 증가량은 120톤 이상이다. 그러면 1분기일 때는 28 증가했고요. 2분기일 때 28, 3분기일 때 29, 4분기일 때 30입니다. 120톤 이상이려면 평균이 30 이상은 돼야 돼요. 근데 하나만 30이고 나머지는 30이 안 되죠? 그러면 120톤 이상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2022년 2에서 4분기 내내 생산량은 직전 분기 대비 상승했습니다. 3번 조사기간 내내 A 생산량이 가장 많은 분기는 동일하다. 보면은 4분기가 다 제일 많은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옳은 선지고요. 4번 2021년 2022년 연평균 생산량의 차이는 10톤이다. 우선 차이를 분기별로 구한 다음에 이들의 평균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분기에서는 처음에 10, 그 다음 10, 10, 10. 평균 내면 10이죠. 옳은 선지입니다. 2023년 1분기 A 생산량의 2020년 동분기 대비 증가율은 14%이다. 그러면 200에서 228이 된 거죠. 14% 증가했냐? 묻는 거기 때문에 200에서 14%가 증가하면 228이 되는지 확인해주면 됩니다. 14%니까 200 곱하면은 28인데 100 나누니까 28을 그냥 그대로 더해주면 되죠. 228 맞습니다. 7번 정답은 1번입니다.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고요. 지하수, 지표수에 대한 취수량이 나와 있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21년 지하수와 지표수의 총 취수량은 전년 대비 120 증가했다. 합계를 보면 되죠. 6,940에 120 증가하면은 7,080이 돼야 되는데 여기 4랑 2만 더해도 6이죠. 따라서 틀린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단위가 생략됐네요. 100만 들어가더라도 틀리기 때문에 틀린 선지가 됩니다. 조사 기간 동안 지하수와 지표수 취수량이 가장 많은 해는 동일하다. 가장 많은 해는 2022년, 지표수는 2021년이죠. 다릅니다. 2020년 취수량 중 댐의 비중 6,800분의 댐 3,264, 50% 이상이다. 이거 절반이 3,400이죠. 틀린 선지입니다. 4번 19년도부터 22년 내내 하천 표류수와 댐의 취수량의 전년 대비 증감 추이는 동일하다. 하천 표류수를 보면은 증감이에요. 댐은 이미 틀렸죠. 옳지 않은 선지입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확인해볼까요? 21년 지하수 취수량의 19년도 대비 증가율은 20%다. 150에서 180으로 증가를 하는데 20%면은 여기에 20 곱한 다음에 나누기 100을 한 거죠. 30입니다. 정확히 더해주면 180이죠. 옳은 선지이기 때문에 8번 정답은 5번입니다.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고요. 매출액에 대한 표가 나와 있습니다. 1번 22년, 24년 내내 의류 매출액의 전년 대비 증감 추이와 동일한 부문은 2개이다. 의류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입니다. 처음부터 가보면 플러스 플러스 아니죠. 식품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하나, 생활용품 마이너스 아니죠. 전자기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둘, 화장품 플러스 플러스 아니죠. 2개 맞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 전자제품 매출액의 22년 대비 증가율. 그러면 3,400분의 3,910에서 3,400 빼면 510이죠. 이게 100분의 16이냐를 묻는 선지입니다. 그럼 교체 곱셈을 해주면 되는데 34에 16을 곱하면 됩니다. 이걸 할 때 16은 10 플러스 5 플러스 1이죠. 따라서 3, 4, 이거의 절반, 3.4. 이렇게 더했을 때 4, 4, 5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510이 아니죠. 따라서 틀린 선지입니다. 3번. 21년 매출액 상위 3개의 매출액 합은 나머지보다 6,100만원 이하도 많다. 가장 높은 게 보면은 4,000, 5,800, 5,800이죠. 얘네들 다 더하면 00615 이거고요. 나머지 3개 매출액은 3,200, 3,700, 2,500, 004. 이 차이가 여기다가 6,000 더하면은 얘보다 작죠? 6,100만원 이상입니다. 틀린 선지입니다. 4번. 2022년 매출액 순위는 23년과 동일하다. 1번, 2번, 3년은 1번, 2번이죠. 다르죠? 틀린 선지입니다. 5번. 2021년 의류 매출액 대비 전자기기 매출액 비율은 70% 이상이다. 뒤에 0 2개 빼겠습니다. 40분의 25. 이거는 100분의 70 이상이다. 교차 곱셈하면 되죠. 4 곱하기 7은 28이니까 25보다 큽니다. 따라서 틀린 선지입니다. 9번 정답은 1번입니다.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고요. 표 1은 매출액, 표 2는 순이익률이 나와 있습니다.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 23년 동안 순이익률이 전년 대비 증가한 적이 있는 제품은 3개이다. A 없고요, B 없고요, C 있죠, D 있고요, E 있고요, G 있죠. 4개이기 때문에 옳지 않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A 제품 매출액의 정년 대비 증가율은 4%이다. 500에서 520이 되죠. 근데 500에 4%면은 5 곱하기 4 나누기 100이니까 20입니다. 맞죠? 옳은 선제입니다. 3번. 조사기간 내내 순이익률이 가장 높은 제품은 동일하다. 20년도는 D, 21년 D, 22년 D, 23년 D. 맞습니다. 4번. 2023년 G 제품 순이익률의 전년 대비 증가량은 1%포인트이다. 맞죠? 3에서 4로 1 증가했습니다. 21년 F 제품의 매출액은 20년 대비 감소했다. 맞죠? 10번 정답은 1번입니다.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 K사 총 순이익의 2020년 대비 증가량은 얼마인가? 순이익은 여기 표를 보시면은 순이익률 곱하기 매출액입니다. 따라서 K사 총 순이익은 이 매출액이랑 순이익률을 곱하고 나누기 100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차례차례 구해보면 됩니다. 2020년부터 구해볼까요? 다 공통적으로 뒤에 0이 하나 붙어 있으니까 0 하나는 빼줄게요. 250, 120, 90, 40, 32, 14. 이제 23년도 거 구해볼까요? 마찬가지로 뒤에 0 하나 빼주겠습니다. 250, 611, 84. 이런 거는 직접 구하면 좋습니다. 132, 50, 26, 34. 이 증가량이 얼마나 차이 났는지 구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씩 지워주면 돼요. 어디 보자. 이렇게 4고 이렇게 쓰면 20, 70, 32, 100, 30, 20. 이러면 나머지를 더해주면 86이죠. 근데 저희가 여기 0을 하나 뺐으니까 860인데 나누기 100을 해줘야 되니까 8.6이 나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1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처리 건수에 대한 표가 나와 있고요. 옳지 않은 것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1번 보겠습니다. 6월 인천의 고객 문의 처리 건수는 6월 인천 서울 고객 문의 건수의 절반 미만이다. 1200 절반은 600인데 540은 더 미만이죠. 옳은 선지입니다. 조사 기간 동안 대구의 고객 문의 처리 건수가 가장 많은 달과 대구 912 가장 많습니다. 적은 달은 885입니다. 그러면 910에서 885 빼면 900까지 10 차이 나고 15 차이 나니까 25 맞죠? 옳은 선지입니다. 3번 조사 기간 내내 부산은 광주보다 많다. 많고 쭉 보면은 다 많습니다. 옳은 선지고요. 4번 6월부터 12월 동안 부산의 월 평균 고객 문의 건수는 800 이상이다. 800 기준으로 차이를 구한 다음에 그 차이들의 합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보면 됩니다. 근데 이건 눈으로만 봐도 7월만 800보다 크고 나머지는 800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800 이하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옳은 선지가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7월부터 12월 동안 경기 고객 문의 처리 건수가 전월 대비 감소한 달은 2개월이다. 경기를 보면은 전월 대비 감소한 달 증가했고 9월달 감소했죠. 그 다음에 12월달 감소했습니다. 2개월 맞습니다. 12번 정답은 4번입니다.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기억 6월 6개 고객 문의 처리 건수 중 경기의 비중은 27% 이상이다. 맨 처음에 풀 때는 전 이거 그냥 패스할 것 같아요. 패스했다 치고 한번 풀어보자면 자리가 5인 것끼리 묶어줘야겠죠. 그래서 2000 얘네 두 개 더하면은 이렇게 더해준 겁니다. 이렇게 두 개 더하면은 1440 5짜리 이렇게 더하면은 00 1, 2 이렇게 나옵니다. 얘를 다 더해주면은 5540이에요. 5540분의 1385죠. 이게 100분의 27 이상이다. 이걸 구해주면 됩니다. 곱셈을 할 건데 곱셈을 할 때 자리수마다 이 숫자랑 곱해줄 거예요. 일단 27 곱하기 5 해주면은 135죠. 이게 이렇게 뒤에 두 자리가 생략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50을 곱하면은 135예요. 그럼 여기까지만 구해도 1485가 나오면서 1385보다는 오른쪽 값이 더 큰 걸 알 수 있습니다. 옳지 않은 선지입니다. 니은을 보면 12월 서울 건수는 광주의 1.85배이다. 이거는 690 곱하기 1.85가 1210이다를 파악하면 됩니다. 이거는 690을 700 빼기 15로 계산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7을 곱하면은 5, 1, 2 빼기 10 하면은 18.5 하면 1212 나올 수가 없죠. 옳은 선지가 아닙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정답은 3번이 되겠죠. 디귿 마지막으로 볼까요? 7월부터 12월 동안 부산과 인천 전월 대비 증감 추이는 9월부터 11월까지 차이가 있다. 9월부터 11월까지 보면은 부산은 맞불마예요. 맞불마고 인천은 뿔마뿔이에요. 차이가 있죠. 옳은 선지입니다. 13번 정답은 3번입니다.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구하는 문제고요. 표는 생산량, 그래프는 전년 대비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2020년 D공장의 생산량은 F공장의 2배이다. 보면은 주어진 게 생산량은 21년도부터 나와 있고요. 전년 대비 증가율이 21년도와 2024년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20년도를 구하려면 D20 구하려면 여기에 12.5, 1.125 나누기 100한 게 450입니다. 그럼 D20은 이게 되겠죠? F20은 자연스럽게 10% 증가했다고 하니까 1.1분의 220이에요. 근데 D는 F1 곱하기 2라고 했으니까 얘는 11로 나눠지면은 200인데 400이 되죠? 얘는
여기 밑에다가 4를 곱하면은 450이 됩니다. 따라서 D20 값도 400입니다. 옳은 선지입니다. 2번. 2021년, 23년 내내 생산량 순위는 동일하다. F가 B, C, A, D, E, F 순으로 다 많은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옳은 선지고요. 3번. 23년 C 공장의 생산량은 전년 대비 3만 개 감소했다. 23년 C 공장 전년 대비 30인데 단위가 1000이니까 만 맞습니다. 옳은 선지고요. 2022년 A 공장의 생산량은 B 공장의 56.5%이다. 791이 1400에 56.5라는 거죠. 그럼 56.5에 14를 곱해보면 됩니다. 이걸 할 때 565에 10 플러스 5 빼기 1로 구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56.5, 28.25 빼기 5.65를 해주면 얘네 두 개 더해주면은 5748인데 5.65 빼주면 01997, 791이 나오죠. 옳은 선지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5번 볼까요? 21년, 24년 내내 생산량이 전년 대비 증가한 공장은 없다. 증가했죠?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공장이 있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고요. 14번 정답은 5번입니다. 15번 문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고요. 첫 번째 표는 생산량 그래프에는 전년 대비 증가율이 나타나 있습니다. 기억부터 보도록 할게요. 23년 ABC 공장의 생산량 합은 3,160천 개이다. 23년도를 보면은 이 세 개의 숫자가 있죠. 이걸 다 더해서 구해주셔도 되는데 10의 자리를 보면은 7, 5, 2입니다. 이 세 개만 합해도 10의 자리 숫자는 4인 걸 알 수 있죠. 근데 여기는 6입니다. 따라서 틀립니다. 이걸 직접 계산해보면 770, 1350, 1020, 0, 4, 1, 3 다른 값이 나오죠.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 BC 2공장의 생산량 합은 300만 개 미만이다. 단위가 1000개이니까 3000, 1000개가 되겠죠. 그럼 B 공장은 1350에 24년도에 12% 증가해야 되죠. 1.12고요. C 공장은 1020의 15%입니다. 1.15가 되고요. 마지막 2 공장은 350 곱하기 10% 감소입니다. 0.9를 해주면 이게 3000개 미만이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1350 곱하기 1.12를 해보면은 그냥 112 곱하기 135로 해볼까요? 이거를 구하면은 135를 100 플러스 30 플러스 5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11200 30을 곱하면 3360 5를 곱하면 560이 나옵니다. 이거를 다 더하면 0, 2, 1 올라가고요. 1, 5, 1 15,120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선 저희가 1.12에다가 100을 곱했고 1350은 0을 뺐으니까 0을 하나 없애줘야 돼요. 그러면 1512가 나옵니다. 두 번째 1020을 1.15와 곱해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02를 115와 곱하겠습니다. 이것도 100 플러스 10 플러스 5로 구하면 되죠. 그러면 1, 0, 2, 0, 0 10을 더하면 1, 0, 2, 0 5를 하면 5, 1, 0이죠. 합하면 0, 3, 7, 1, 1 마지막 0 지워줘야 되니까 1, 1, 7, 3이 됩니다. 마지막 수는 35 곱하기 9를 해주시면 돼요. 5, 9, 2, 7, 4, 3, 1 3, 1, 5가 됩니다. 그럼 다 더해볼까요? 1, 2 더하기 1, 1, 7, 3 더하기 3, 1, 5인데 여기서 다 더하면 0, 1 올라가고 0, 1 올라가고 0, 3이 됩니다. 딱 3000이 나옵니다. 3000 미만이다? 아니죠. 틀린 보기가 됩니다. 이제 디귿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생산량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2021년보다 높은 공장은 1개이다. F공장 딱 1개 있습니다.
옳은 선지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역, 니은 3번이 정답입니다.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고요. 1번, 첫 번째 그래프는 고객수, 두 번째 표에는 비중이 나와 있습니다. 1번, 2020년 A4 고객수는 20년 대비 1.4배이다. 12 곱하기 14를 해주면 168이 나오는지 보면 됩니다. 12 곱하기 14 하면 이렇게 1이 앞에 오고 여기 두 개 합쳐진 게 가운데 마지막 곱하기가 8이 나오기 때문에 168이 맞습니다. 옳은 선지입니다. 두 번째, 2022년, 23년 내내 A사 대구의 고객수 비중은 전년 대비 감소했다. 전년 대비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옳은 선지고요. 3번, 23년 A사 경기 고객수는 600명 이상이다. 1850에 경기가 32%입니다. 이게 600명 이상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185를 200 빼기 15로 생각하고 곱해주시면 됩니다. 200으로 생각해서 해주면은 6400 빼기 10은 320이고요. 5는 160입니다. 그래서 640에서 이 420을 빼주면 돼요. 이 세 자릿수를 비교해주면 되기 때문에 640에서 42 빼면 당연히 600보다 작은 값이 나오겠죠. 옳지 않은 선지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조사기간 동안 A사의 서울 고객수 비중이 경기보다 작아지는 해에 A사의 전체 고객수는 16만 명 이상이다. A사 서울 고객수 비중이 경기보다 작아질 때는 2022년입니다. A사 전체 고객수는 16만 명 이상 맞습니다. 단위가 100명이기 때문에 두 개를 잘라주면 16.8이 됩니다. 옳은 선지고요. 5번 21년 A사의 전체 고객수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10% 이상이다. 1200에서 10%니까 120을 더하면 되겠죠? 1320인데 1344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10% 이상 맞습니다. 16번 정답은 3번입니다. 1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 A사의 전체 고객수가 전년 대비 14% 증가하고 24년 A사 고객 비중이 22년과 동일할 때 그러면 1850인데 1.14 이게 24년도 수죠. 고객사 비중이 22년과 동일합니다. 서울과 대구의 고객수 차이는 전년 대비 증가량은 몇 명일까요? 일단 22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10%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랑 이제 전년 대비 23년도 1850이죠. 여기서 서울과 대구 차이는 9%입니다. 이거의 차이를 구하면 됩니다. 이렇게 묶어주면 되고요. 결국에는 185 곱하기 114에서 90 빼면 24. 이 값을 구하면 됩니다. 자릿수랑 소수점은 다 생략하고 유효 숫자만 써준 값입니다. 여기서 이제 따로따로 구해주면 되겠죠. 20 먼저 곱하면은 3700이고요. 4를 곱하면은 0, 4, 7이기 때문에 4, 4, 4, 0. 즉 2번이 답이 되게 됩니다. 1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품질이 X, A 학습률이 Y입니다. 먼저 첫 번째 식을 대입해보면은 56은 70A 플러스 0.1 곱하기 30 플러스 B죠. 두 번째 값을 더하면은 47은 40A 플러스 0.1 30 플러스 B입니다. 처음에서 두 번째 거 빼주면은 9는 32이고요. A는 0.3, B는 이 식에다가 더해주면은 21이 되고 35가 되기 때문에 B는 320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19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22년 제품별 판매량의 전년 대비 증가율을 나타낸 그래프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22년이면 1400분의 26이죠. 곱하기 100을 해줘야 되니까 104분의 26%입니다. 그러면 100분의 26이니까 1보다 작죠? 그렇기 때문에 선지에서 0.25, 2.5라고 하면은 2.5는 옳지 않습니다. 두 번째 보면은 5200분의 260. 5냐 4냐 하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5를 곱해봐요. 26이죠. 5%인 겁니다. 3번 제껴주고요.
C제품 7300분의 146입니다. 2랑 3이냐니까 2가 맞죠?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20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A국과 B국의 생산량 합이 2000톤 이상이 되는 해는 언제인가요? 그럼 A국은 40씩 늘어납니다. 그럼 240 플러스 n-1 40 40n 플러스 200. 이게 등차 수열 공식에 따라서 A국의 연도에 따른 값을 나타냅니다. B국은 보면은 피보나치 수열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합이 세 번째 되고 두 번째, 세 번째 합이 그 다음 수가 됩니다. 그러면 쭉 나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4, 233, 377, 016, 789, 765, 15. 2000 이상이니까 이 정도 되면은 2000 이상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23, 24, 25, 26, 27, 28, 29년도죠. 2023년도일 때 n이 1이에요. 2029년도일 때는 6 증가했기 때문에 n은 7입니다. 그럼 7을 여기다가 대입해주면은 480이 나옵니다. 그럼 두 개 더하면은 2000이 넘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